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참 오랜만에 하는 혼잣말인데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나는입니다. 아버지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께란 누굴 말하는 걸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혹은 부처님? 아니요, 저는 저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1년여가 딱 되는 날인데, 다음달 10월 말일쯤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석이 겹쳐 있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들이 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버지가 가신 이후 저는 그 무엇도 믿지 않고 또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 말 따라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살이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께, 오로지 나의 아버지께만은 기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아버지가 있었던 이 작은 방,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 작은 쪽방, 말 그대로 쪽방이죠. 이 방에서 요양을 하셨고, 이 방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셨던 아버지한테 제가 9개월 동안을 요양을 했고 간병원을 했습니다. 그런 그 아버지한테 모두가 잠든 늘 새벽녘마다 어제도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취업 활동, 구직 활동도 이제 어느덧 2달이 남았어요. 아버지, 구직 활동비도 이제 어느덧 2번만 더 받으면 이젠 더 이상 돈 나올 때도 없고 또다시 돈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본다는 건 정말 이게 더 지치고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오늘 번 돈 오늘 다 써서 사는 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저는 더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 자신감도 결여돼 있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나 너 좋아해 하는 그런 용기도 없는 녀석이니까 말이죠. 좀 많이 결여돼 있고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밝고 해맑고 걱정 없이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멋지고, 또 오늘 하루는 또 이렇게 잘 불태워 나아갔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특히나 어머님과 더 식사는 잘 더 많이 마련하고 또 술 한 잔도 먹더라도 될 수 있으면 어머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정말 없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는 날이기도 했죠. 좀 그걸 뒤늦게서야, 아버지가 가고 나서야 그걸 알았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울적합니다. 지금도 이 창 밖으로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여러분도 아십니까? 제게 징크스가 하나 있었어요.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은 전 절대 집 밖을 안 나가거든요. 나가게 되더라도 솔직히 불안하고 두려웠거든요. 그런 날은 정말 가슴 아픈 일, 슬픈 일이 참 많이 제게 많이 더 닥쳐왔었거든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도 그래요. 차라리 비라도 한두 방울 스치듯이 떨어졌다가 그쳤다면 말이죠, 좀 괜찮을 텐데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지금쯤 전 아버지하고 소주 한잔 하자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래 소주를 잘 먹질 못합니다. 주로 맥주를 많이 먹던 녀석인데, 맥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럽 7번 엄청나게 달게 먹듯이 저는 원래 망고링고라고 하는 과일향이 칸가득한 그런 맥주를 먹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요새 식사 대접하는 중간중간 이렇게 맥주를 많이 하게 됐는데, 또 통풍아리를 하게 될까봐, 아니 어머님한테도 그래도 가끔 술 상무 혹은 술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늘 어머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참 너무 삼천포로 빠졌나요? 오늘의 이야기,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로또, 저는 로또를 하면 말이죠 여러분, 항상
그 주의 거를 바로 맞춰보진 않고요. 다음 주까지 또 연차 베개 속에 콕콕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내일이군요. 내일 제 930회차 로또를 또 하러 집 밖을 떠나게 될 텐데, 로또 2등 당첨자가 가장 나온다는 그곳을 향해서 말이죠. 최근에 어머니께서 제가 차려드렸던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또 어김없이 소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윽 트러블질을 하시길래 집 근처 가까운 CU에 가가지고 위생차를 사갖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CU 그 계산대 앞에 로또 당첨 결과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29회차 로또 당첨 결과를 보니까 로또 1등 13억 16명, 2등 3,800만 91명. 저는 매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는 이들 숫자에 포함될 수가 없을까? 16명 중에 1명은 왜 내가 안 되었을까? 91명 중에 1명은 왜 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시험 섭섭하죠. 진짜 화도 안 나고 그냥 시큰둥마냐니 그냐니 하죠.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로또를 하려면은 그냥 적은 돈으로 그냥 알게 모르게 하는 게 낫지, 뭘 그걸 죽자사자 덤벼들고 그거에 살을 거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로또 인생을 한지도 어느덧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제 나이 27살 때부터 지금 42살이 되어간 지금 이 시점까지 저는 로또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적게나마 또 소박하게나마 10,000원 혹은 5,000원어치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때로는 가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로또를 사진 않지만 아버지가 돈다발을 가지고 온다든지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든지, 혹은 예전에 경험했었던 또 혹시라도 친할머니나 혹은 간헐적으로 외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나타나 주신다면 그때는 소리 소문 없이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안 한 채 로또를 하러 갈 테니까 말이죠. 제 마지막 희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저는 번호 929회차를 맞춰보진 않았어요. 아마 내일 토요일 아침, 이른 아침 QR코드를 찍어서 로또를 맞춰보겠지만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2020년도 올해죠? 지난이 아니라 올해 2020년도 로또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당첨 결과를 머릿속으로 추산해 보니까 5등 5,000원조차도 5손가락 안에 들 만큼밖에 안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참 우습죠. 2등이라도 당첨되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1등? 1등 되면 당연히 좋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1등 되면은 옛날에 로또 1등 당첨되면 무슨 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6, 7층에 복층식 건물 지어놓고 건물 새 받아먹고 살고 싶은 요 건물주가 가반입니까? 건물주가 꿈이었어요. 꿈 하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땐 건물주가 꿈이었죠. 왜 어렸을 때 이런저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오락실 주인이 되고 싶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비디오 가게 주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꿈이 있었나? 꿈이라고 해봤자 그때는 그때부터 돈을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드라마도 보면은 신데렐라 병이라고 그러죠? 여주인공이, 없이 살던 여주인공이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 만나서 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처럼 저도 돈 많은 여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행복한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꿈도 있듯이 말이죠. 그러다가 편의점 알바를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로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나이 27살이었고 지금까지 로또를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비록 편의점 알바 15년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고, 이제 나이가 차니까 잘 안 써주려고 하더라고요. 로또를 한지도 어느덧 16년차 2020년도를 현재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보상심리라고 아십니까? 왠지 이제 될 것 같은데, 나 로또 5년, 나 로또 10년 했는데 여기서 포기하기 너무 아깝지 않을까? 나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 그런 심리 때문에 로또를 놓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연금 복권도 한 적도 있었지만 로또에 더 살을 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여태까지 여기에 지금 16명이라고 써있는데 이 16이라는 숫자가 저에겐 큰 의미가 되는 숫자였거든요. 지금도 말이죠. 로또를 16년 했는데 이제는 될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삼고 있는데, 오히려 제 주변 사람 몇 명 일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10년을 넘게 했는데 로또가 안 되는 거 보면 너는 이제 운빨이 없나 보다,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한번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기가 얇아서 말이죠. 아니, 그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운빨을 다 쓴 건가? 왜 안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로또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무튼 그래도 될 거라고, 된다라고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Only last hope, 로또 one lost, please. 로또 진짜 대줘야 될 텐데 말이죠. 전 이번에 꿈을 또 다시 꾸기 시작했어요. 꿈이라는 거는 변할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로또 1등 꿈은 그겁니다. 어머니를 모시고요. 최근에도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한번 살아생전 한번 못 가봤다 이러면서 너스를 떠시는데,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의 제주도 가서 사는 모습, 또 제주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쳐질 때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도 또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신혼여행을 경주로밖에 못 가봤어요. 나도 지금은 제주도 하면은 귤도 유명하지만, 감귤도 유명하지만, 제주도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중국 사람들로 많이 사는 걸로 유명하고, 또 예전 못지않게 많이 흐려졌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주도 하면은 신혼여행지로 1순위였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한번 못 보시고 갔다는 게 너무, 이 아들로서 너무 죄송하고 좀 불효 아닌 불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능력도 없고 뭐 돈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되거나, 이거는 공통적인 상황인데, 로또 1등이 되거나 로또 2등이 되면은 진짜 어머니 모시고, 진짜 코로나19 때 또 안 되지만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중식되면은 어머니 모시고 꼭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제가 운동 부족이지만 어머니 모시고 한라산 등정도 해보고요. 천지도 올라가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기다란 냄비, 기다란 산발에 있는 뭐 10여만원 한다는 뭐 갈치구이, 갈치조림 어머니한테 대접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가 가장 아름다운 호텔방에서 어머님하고 함께 여가를 풀고, 그리고 제주도도 이곳저곳 뭐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살았었던, 지금도 외갓분들이 계시는 경기도 쪽, 그쪽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진짜 여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태어나고 자란지 어느덧 42년이 넘은 여기 이 동네 토박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공기 좋고 물 좋고 맑은 하늘이 청명한, 별 하나 반짝반짝 더 많이 볼 수 있는 어머니의 고향 경기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요,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마당과 텃밭이 있는, 뜰이 있는 곳에서 어머니 남은 여생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 꿈은 쌍둥이 조카 그리고 여동생을 위해서 함께 진짜 행복하게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난 부끄럽지 않고 훌륭한 삼촌으로서 남고 싶은 게 전부입니다. 네 번째, 또 꿈이 너무 좀 욕심스럽죠. 네 번째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반입니다. 50% 50%. 그게 뭐냐면은
사랑을 하고 좀 싶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희망하는 이상향의 그녀. 뭐 첫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두 번째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보고요. 또 여자랑 가장 많이 해보고 싶은 게 뭐 그런 쪽이겠지만은 그건 아니고요. 기본 매트로 따지자면은 기본 메뉴를 따지자면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고 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 알콩달콩하고 또 눈부신 햇살에 한가득 품고 있는 날 돗자리 등에 메고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 데이트를 하면서 그녀의 무릎베개에서 잠들고 싶은 그런 꿈 말이죠. 또 말이 이러저러 하다보니까 삼천포로 빠졌네요. 내일입니다. 내일 2020년도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지난 929회차 이거 꼭 다시 한번 당첨자 맞춰보고요. 제발 로또 1등 13억 16명 중에 1명이 저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크고요. 2등 3,800만원 91명 중에 1명이 또 저여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큽니다. 로또 인생 16년 저한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요? 기도해 봅니다. 아버지께 말이죠. 취업 희망 투척 이제 딱 2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실업급여도 이제 딱 2번 남았다 이겁니다. 마치 마지막 입세에 나오는 시한부 인생 사는 인생이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게는 이제 마지막 입세가 2장 남았어요. 제 5차 10월 30일 그리고 제 6차 11월 30일. 시한부 인생이라 가난과 행복 그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거 하나만 이루고 싶을 뿐인데 그거 왜 이렇게 쉽사리 잘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신조가 딱 2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18번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먹는게 남는거다. 또 하나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다 입니다. 죄송합니다. 막상 구직활동 이번 9월 제 4차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 5차 6차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진짜 딱 2번 남았더라고요. 돈 받을 수 있는 날이 말이죠. 구직활동에서 말이죠. 저는 바로 당일날 바로 그 다음날의 미래의 불확실함을 보기보다는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제가 정점이 있거든요. 또 가난을 또 구걸을 해야 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다시 생상을 하게 된다니 지금까지 여태까지 어머님과 함께 했던 그 식사자리 그리고 그 술자리 그거 다 돈 아니겠습니까? 돈에 뭐 부여해서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는 이제 그걸 이제 또 혹시라도 못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더 마음이 더 착잡하고 더 불안하기 그지없기 마련이죠. 지금의 눈부신 햇살이 아닌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처럼 제 앞날도 또 불확실한 미래로 한가득 채워져 있듯이 말이죠. 가뜩이나 또 코로나19 때문도 있지만 나이도 어느덧 40이 좀 넘어서고 있으니까 돈 나올 때도 없고 돈 벌만한 것도 없고 오히려 먹는 걸로 돈 쓰는 씀이가 더 해퍼지기 마련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한 달여 동안 꼭
뭐랄까 뭐 그런 돈 걱정거리, 오히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돈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구직을 활동을 하면서 말 그대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들로서 부모님한테 참 난 부끄럽고 불효 아닌 불효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좀 심란하고 또 불안하고 좀 어떻게 어디를 가야 할지 나침판은 뱅글뱅글 돌고, 그리고 밤어두운 길 불을 밝혀줄 등대도 불은 꺼져 있고, 이제 2번 남았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기댈 수 있는 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로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로또 2등이라도 뭐 로또 1등이라도 좀 당첨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굴뚝한데 그게 잘 안되네요. 진짜 지금 9월의 끝자락에서 눈 감았다 반짝 뜨면은 어느덧 또 제 5차 실업급여를 받은 10월 말일쯤이 다가와 있을지 누가 아는 겁니까? 아버지 기도합니다. 제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지난 9월 중순 후쯤에 제가 아버지를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돈 걱정하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또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속삭이다가 꼭 돈 걱정하는 마음으로 로또 1등 당첨되게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염원하고 그랬었거든요. 왜 아버지한테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뭐 편지를 쓰듯이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본인 보험금 과부하로 추가로 더 오버해서 돈 받았던 거 마치 뱉어낸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뉘앙스 표현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또 아버지에 대한 돈 그 후견에서 받을 사람, 이렇게 해서 말이죠. 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징된 보험료를 다시 상환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9월 14일이었는데 참 신기했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그때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로또 1등 로또 2등이나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빌리고 또 기도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밖에는 안 되는구나. 뭐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 과한 거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일단 제 통장에 다 들어오게 한 후에, 제가 낼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들은 아니고요. 어머님도 건강보험료, 피보험자로 돈 많이 나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또 재산세에다가 공과금에다가 제가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그 돈으로 어머니한테 좀 도움이 좀 이제 덜게끔, 좀 많이는 못 드리지만 5만원, 그리고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10여만원이 전부였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도 저희를 수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나왔을 당시에 어머님한테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어머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내돈내산으로 어머님한테 오래된 휴대폰을 뒤로 하고, 그날 또 신기하게 어머니 휴대폰이 마탱이가 간 거예요.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너무 오래된 휴대폰 폴더블 폰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제가 제 돈으로 직접, 진짜 제 돈으로 했어요. 기계값을 완납을 아예 해버리고 어머님한테 새로운 휴대폰을 사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날 맥주 또 2캔을 사갖고 와서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상한 받은 그 환급금을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하고 맥주캔 하나 기울이면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가신 와중에도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 같네요. 어머니 건배 한번 하실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날 늦은 밤에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또 아버지를 기르는 마음으로 맥주 한 모금 했고요. 그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새벽 운동 갔다 오시고 동네 마트에 가서요, 두부 한 모 큰 걸 사왔어요. 원래 저희 어머니는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두부를 꼭 찌개에다 넣으시거나 국에 넣으시면 엄마가 살아생전에서는 엄마가 아빠한테 되게 핀잔을 많이 줬거든요. 두부를 넣으면 찌개나 국이 변하고 상한다고 빨리 넣지마. 혹은 아버지가 두부 구이를 해 드시면은 기름 냄새 많이 나잖아, 왜 두부를 구워 먹고 그래, 그냥 양념장에서 먹어야지. 바가지 긁듯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늘 살아생전 즐겨 드셨던 것들을 자주 음식을 많이 반찬을 하세요. 최근에 와서도 두부를 그렇게 많이 사 드시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시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를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좀 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래서 아무튼 이날도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제도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잠든 새벽녘, 요새는 또 새벽녘 늦은 시간에 가을바람을 벗삼아 귀뚜라미 악사가 귀뚤귀뚤 연주를 해주는 와중에 모두가 잠든 그 모든 새벽녘 시간에 저는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밤하늘에 덩그러니 떠있는 달님이 아니라, 서울 하늘에 우두커니 유일하게 떠있는 별 하나, B611도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마지막까지 살아 계셨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임종을 못 받으셨었던 이 작은 방 문고리에다가 등을 기대고 아버지한테 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보고 싶습니다. 참 많이 그립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보험료 상환금으로 어머님한테 잠시나마 숨튀임으로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빠, 엄마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 아시죠? 아들 윤호입니다. 저와 함께 예전에 살아생전에 지팡이 지으면서 그 로또 2등 당첨자 가장 많이 나왔다 해서 아버지도 그곳에 어려운 발걸음 하시면서 저와 함께 로또도 했고 연금 복권도 했고, 그러다가 가끔씩 술도 한 잔씩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빠, 저 그리고 구직활동 이거 나라에서 주는 돈도요 이제 2번 남았어요. 2020년도 10월, 2020년도 11월이면 이제 다 끝이 나요. 그럼 저는 또다시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돈 걱정을 또 하면서 살아야 해요. 아버지, 아버지 가신 그날
그 간 뚜껑 안에 입간되었을 때여도 아버지의 그 사진을 올려다 보면서 아버지와 새벽녘 모두가 잠든 그 상가 치른 그 날에도 저는 아버지한테도 기도를 했었죠. 향을 피우면서 말이죠. 아버지, 아버지도 아시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제 마지막 꿈, 그 희망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게 했잖아요. 이 기도가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봅니다. 아빠, 저와 어머니 진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로또 1등 아니 로또 2등이라도 당첨돼서 엄마하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빠, 그리고 마지막, 글쎄요, 마지막은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제게는 영원한 아버지니까요. 하나뿐인 제가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고 또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니까요. 아빠, 그런데 참 꼭 일주일에 한 번씩만은 꼭 꿈에 나타나줘요. 아버지, 남들은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면 흉몽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많이 그립거든요. 아빠, 엄마와 저를 좀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걱정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죠.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어제 진짜 그렇게 아버지가 있었던 이 방문권 손잡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언가를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세상에 오로지 나 하나뿐인 아버지께 말이죠. 가신 와중에도 외롭고 홀로 가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참 저도 어찌 보면 아버지한테 불효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살아 생전에도 아버지한테 가슴에 못 박히는 말을 많이 했었던 아들이었었는데 말이죠. 딱 한 번 있었어요. 아빠, 그때가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의 지인들이나 친척들 집에서 청첩장에 봄이나 가을이면 항상 날라올 때 아버지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아들도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장가 가야 되는데 말이야. 자꾸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니까 나중에는 제가 아버지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빠,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근육질에 몸 좋은 남자도 아니고요, 키가 큰 남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몸의 일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아니고, 그냥 결혼을 하려면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도 많아야 하고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신경질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참 아버지한테 비수 아닌 비수를 꽂는 아주 악덕스러운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노을 지은 날쯤에 아버지가 제 방 책상에 앉아서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면서
하염없이 한숨 지으셨던 그 모습이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도 저 못지않게 더 크나크게 자식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자기의 부인을 지켜야 되고 자신이 살아가야 될 집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 걱정이 진짜 더 저보다도 더 배가 되지 않게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그 장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그 축 처진 어깨와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노을 지는 창가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경비 생활을 마무리를 지을 때도 비가 오는 날에 감원 대상으로 남은 짐들 몇 안 되는 것들 싸잡아 들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에도 무채미하게 아들은 아버지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이젠 아버지도 진짜 쉬셔도 돼요 라는 말을 못할 만정 아버지한텐 그래도 많이 살갑게 대한 그 시간이 짧았던 게 너무 많이 속상하고 아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혼잣말 에세이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참 아들이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터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 그리고 여동생 이 모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꼭 지켰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희망 로또 1등이나 2등 당첨돼서요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니한테도 돈 걱정 없이 참 잘할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효도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아버지한테 또 한 번의 불효 마냥 염치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돈 걱정 없이 어머니하고 쌍둥이 조카들 그리고 여동생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바라봐주시고 또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이 뭡니까 이게 기도 같지 않은 국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아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 곁에도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